1시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진만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만 팀장님을 또 이 시간에 또 뵙게 됐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들을 다뤄드리는 SOS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이 다소 재미가 없는 건 이 테마주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했는데 물론 정책 테마주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겠으나 워낙 변동성이 커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종목군입니다. 일단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서 정책 테마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아침에 9시 한 45분 정도에 저도 라이브 방송을 지켜봤는데요. 네, 그때 맞아요. 주가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분봉으로 봤을 때 훅훅 네. 떨어지고 훅훅 오르더라고요. 결국 이제 안철수 관련주, 이제 오세훈 관련주 둘 다 오르는 상황까지 제가 확인을 하는데 결국 이제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서 네. 관련주들은 급등을 하고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오세훈 관련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진양산업, 진양폴리, 그다음에 이제 진양화학 세 가지 진양 붙은 회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 관련주들은 뭐 까뮤 ENC, 알랩, 그다음 써니전자 등 세 개를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산업, 오세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장초에 흐름이 좋았다가 이제 윗꼬리를 남기고 이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안철수 관련주들은 처음에 조금 버텨주다가 이제 발표가 난 후에 급락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급락세가 아직도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랩과 까뮤이엔씨는 안철수 테마주로 오늘장 주가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왜 진양산업, 진양폴리 이 앞에 진양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오세훈 테마주로 엮여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윤석열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굉장히 이제 시세 분출이 많이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인맥 혹은 이제 주변에 가족들을 많이 엮는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만약 이제 정현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면 이제 뭐 정현 관련주로 해서 뭐 매일경제TV라든가 그럴 수 있죠. 동문 관련주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제 진양산업, 진양폴리 등 진양 앞에 붙은 회사가 왜 오세훈 관련주로 많이 나오냐면은 이제 진양홀딩스죠. 진양홀딩스의 부회장이 오세훈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와 고려대 동문이기 때문에 진양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시세 분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윤석열 관련주나 이재명 관련주와는 다르게 이제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시세가 한쪽으로 모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김진만 팀장님은 정치 테마주 이렇게 확실하게 이벤트가 있는 날은 뭐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신 경험 있으세요? 해봤다가 이제 쓴 맛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잘 모를 때였었는데 정치 테마주가 되게 위험한 게 이번 한번 재료사 소멸이 되면 5년 혹은 3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다음 선거 혹은 다음 대선, 다음 서울시장 선거까지 그때까지 이제 시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뭐 관련한 분들이 이제 워낙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제 뭐 옛날에 뭐 어떤 테마주에 물렸었는데 지금 이제 아직도 본전이 못 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고민 상담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제 윗골이 남기고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오세훈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한 번 정도는 시세 분출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재보궐선거가 4월 7일입니다.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와 거의 박빙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두 번쯤 시세 분출이 더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시세 분출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규 진입은 당연히 비추천하지만 기존의 보유자분들 혹은 이제 오늘 약간 위에서 사신 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제 밑에서 한번 물을 타시거나 하셔서 탈출 기회를 꼭 엿보시길 바라고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네.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금일 뭐 대표적으로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 이제 금일 최고점 23% 찍었다가 지금 11% 나오는 모습을 최대화해 주세요. 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죠. 아닙니다. 제가 이게 네, 저희가 오랜만에 보면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좀 맞춰주세요. 이 진양홀딩스를 포함해서 이 오세훈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궐선거가 남아있으니까 재료가 완벽하게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았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가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차트 차트가 보면서 전략을 드렸습니다. 세울게요.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쌍방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만약에 상한가를 찍었으면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봐도 됐을 것 같았는데 오늘 힘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에 돈이 많이 흐르지 않음으로써 이제 이런 테마주도 상한가를 못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 이제 지금 10% 상승한 4,130원 정도대에서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내일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일 이제 만약에 5일선 밑에까지 꺾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 번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살아나는 기간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전에 박영선 후보와의 뭐 득표차, 뭐 아니면 지지율이 나오면서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높다 그러면 이제 진양 폴리, 진양 뭐 산업 같은 관련주들이 조금 더 시세가 분출이 될 것 같이고 박영선 후보가 이제 또 지지율이 높을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의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오를 거겠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더 시세 분출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양산업 재료 소멸로 보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내일장의 주가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점도 더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또 상황실에 갖고 왔어요. 피라맥스 다들 아시죠? 임상 2상 환자 등록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임상 2상 환자 등록이 완료됐다는 거는 뭐 임상 2상 시작하는 거야 뭐야 라고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진행 상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임상에 필요한 환자를 모집했다는 거고 일단은 이전에는 뭐 IND라고 임상에 대한 이렇게 하겠다는 승인이 있고 그 이후에 환자를 모집하고 그 후에 임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파라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일 식약처에서 이제 이상 환자 수련들 모집했다고 이제 공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약간 음봉으로 지금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시작이라 환자 등록이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주가 또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신풍제약을요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한때 이 회사 뭐야라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주가 상승이 엄청났었거든요.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고 피라맥스가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 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임상 2상의 환자 등록까지 완료를 했는데 왜 이 호재에도 상승폭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이전과는 시장의 관심이 좀 사뭇 달라진 건지 아니면 그리 큰 호재가 아닌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피라맥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셀트리온의 레키토나주가 이미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신약은 이 피라맥스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겠지만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역할은 아직 의문성이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호재거리가 있음에도 조금 주가는 지지분이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워낙 많이 올랐죠. 이제 이전에는 거의 10,000원대, 9,000원대 있던 주식이 최고점 21만 원을 찍은 모습을 보였었을 때 그때 올랐던 게 이제 이 약의 효능이 괜찮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약품에 대해서 이제 발견한 약품이거나 개발 중인 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호재거리가 이제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치료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호재거리에도 조금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치료제도 또 백신도 많이 네. 유통되고 있어서 신풍제약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만큼 강하지 못하다라고 해주셨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그래 계속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뉴스가 오늘 나온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살짝 덜고 갈까요? 아니면은 이제 임상 2상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길게 들고 가볼까요? 네.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 이제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이전에도 사실 재료 소멸이다라고 했던 시점에서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하락할 것 같았던 모습이 이제 쭉 상승해서 한 번 더 파동을 이어갔고요. 여기서도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이제 호재거리 상승,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회사 자체의 가치로서는 확실히 고평가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뭐 PER이 이제 830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약의 가치 혹은 회사의 가치로서는 사실 주가로 평가하기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이 이어졌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오늘 호재도 음봉 마감을 했다는 거는 다음 호재거리 때까지 조정 혹은 횡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무리 바이오가 좋다고 이제 최근에 흐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자음 재료거리가 없는 신풍제약의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신규 매수 자리는 당연히 조금 비추천드리고 기존 보유자들께서는 그럼 이제 5일선인 10만 9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이틀 정도 더 흐름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매도세가 많은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재료가 많이 유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한 번 더 이제 보셔서 한 13만 원대 초반까지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신규 매수자들께서는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추후에 움직임을 보면서 한 13만 원 선에선 정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또 건설주들이 좋더라고요. GS건설은 또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기관이 사고 있고 보니까 3월 들어서 딱 3거래일 제외하고 매일 샀어요. 기관 쪽에서는요. 왜 GS건설을 좋게 봤을지 상승의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작년에 건설 쪽이 한번 굉장히 핫했다가 또 잠깐 수그러들었다가 이제 올해 한 2월부터 조금씩 또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많이 방어 혹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이제 주택 공급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도시를 세우겠다, 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당연히 건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기존에 이제 저평가됐던 건설주들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제 판공비 때문에 워낙 실적이 많이 안 찍혔기 때문에 대우건설이나 기타 건설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덜 부각을 받았고요. 이번에 21년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매출이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지금 굉장히 선뜻 손을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매수세가 워낙 얇기도 하고 단타 혹은 이제 하루 사면은 하루 팔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연속으로 매수했다는 건 그만큼 이 회사의 가치가 아직은 사볼만하다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요.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런 평도 있었는데 주택 부분에서 유독 GS건설의 실적이 놀라웠다라는 평을 봤거든요. 이게 그럼 GS건설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요즘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니 모든 건설사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인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건설사들의 흐름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좋기도 한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받을 자리에서 못 받고 이번에 부각을 받으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건설 관련주들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매월 주택 공급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 지표 혹은 이제 주택 공급 지표를 체크해 보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지표를 봤었을 때 올해 1분기 혹은 2분기까지는 건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좀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지휘 아래 주택 공급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도시 계획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급이 많다는 것은 건설사들이 이제 받을 수주의 양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잔여 수주량도 굉장히 많고 이제 앞으로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의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깊게 지켜보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GS건설 오늘 6%대 상승도 보여줬었습니다. 현재는 4%의 상승 연출하고 있는데요. 길게 볼까요?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매수 사인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차트도 굉장히 좋고요. 이제 밑에서 워낙 기관의 매집량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충분할 것 같다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차트 볼까요? 차트로 보시면은 이제 금일 이제 V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금일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43,000원대에서 한번 저항선이 맞게 되겠는데요. 사실 요거는 밑에서 받은 기관의 매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주가에 정말 폭락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무난하게 이제 지나갈 거라고 보고요. 주봉상으로도 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파동 있을 경우에는 거의 한 5만 원, 5만 3천 원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매수가로는
좀 추천해 드리는 게 지금 5일선이죠. 이제 41,000원대에서 42,000원 사이에 2회 정도 분할 매수 한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주가가 오전에 좋으면 오후에 안 좋고 오전에 안 좋으면 오후에 좋고 이렇게 좀 냉탕온탕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한 5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GS건설 오늘 처음으로 매수 사인 들어온 네.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5만 3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 34,800원입니다. 마지막 상황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KC 오늘 거래가 재개됐어요. 지난번에 이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는 공시 때문에 이제 상장 적격 실질 심사를 하느라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해결이 된 건가요? 거래 재개됐다라는 거는? 네,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좀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네. 기존에 있던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했다는 그런 시장 관점으로 보고 싶고요. 기존에 지금 이제 오늘 마이너스 6% 급락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그 사이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후반영하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2015년까지 여기만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이슈로 거래 정지가 되었고요. 오늘 거래가 재개되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거래 정지 건은 상장 요건 실질 심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거래가 바로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SKC는 이런 이제 상장 적격 심사 걱정보다는 배터리 3사들의 악재가 워낙 많다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펀더멘탈과 관련해서 횡령 네. 배임 혐의는 완전 이제 악재 소멸된 것이고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 주가가 빠진 거는 그동안 배터리 3사가 잘 못 갔기 때문에 네. 거래 정지된 기간 동안 이탈되지 못한 분들이 오늘 좀 빠져나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SKC를 보면요. 화학이라는 굳건한 부분 그죠. 그리고 동박이라는 또 기대가 있는 부분 실적 모멘텀이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봐도 괜찮을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너무 매력적인 자리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아무 저도 이제 사실 이 회사 되게 좋아하는 회사였었는데 이제 14만 원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단기간에 좀 악재로 조정이 되면서 좀 10만 원 초반대까지 많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SKC 오히려 지금 거래 정지 이후에 리포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1분기 실적이 매출액 7,300억, 영업이익 750억 추정하면서 굉장히 더 많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박 사업 경쟁력은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도 이제 손꼽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자체가 변한 건 전혀 없는 것으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하락폭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믿고 투자해 볼 만한 회사라고 좀 보이고 싶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하락폭이 어느 정도 한 6% 하락하면서 10만 원 초반대 가격대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121선이죠. 98,000원대에서 이제 지지선이 한번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8,000원에서 10만 원 초반대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리포트들 많이 나오는 게 한 18만 원대 리포트들이 많이 제출이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 15만 원까지는 이제 조금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의견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SKC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다.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핫한 종목들 전해드렸고요. 이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콜센터라는 내용과 함께 종목명 매수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릴게요. 김진만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